여름철 무심코 먹은 생선의 한 점의 끔찍한 결말. 여기 생선 사진 있고 옆에 손 보세요. 야, 이거 손 자체가 그냥 아예 세포가 괴사된 모습이죠. 정말 보기만 해도 끔찍한데요. 이 기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좋아요 개수가 무려 1,400개. 그런데 좋아요보다 더 충격적인 건 이걸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다는 겁니다. 공유해서 무려 18,000개. 생선의 한 점의 끔찍한 결말은 과연 뭘까? 제가 한 줄 한 줄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무더위로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 급상승하는 한여름, 해안가에서 소리 없이 증식하며 인간의 목숨을 노리는 치명적인 세균이 있습니다. 바로 치사율이 무려 50%에 달하는 비브리오 폐혈증. 이거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입니다. 사실에 가깝습니다. 다음, 특히 당뇨나 만성 간질환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 환자에게 균이 침투하는 순간 피부와 근육이 무서운 속도로 검게 기사하며 이 손 모양 보세요. 폐혈성 쇼크를 유발합니다.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이건 사실이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패류를 절대 날 것으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따가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비브리오 폐혈증균은 열에 치명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여름철만큼은 해산물을 반드시 85도 이상에서 속까지 완전히 가열해 섭취해야 안전합니다. 사실입니다. 또한 피부에 미세한 상처라도 있다면 바닷물 입수를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상처 틈새로 균이 직접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처에 바닷물이 닿았다면 즉시 깨끗한 수돗물로 전신을 씻어내야 합니다. 이것도 사실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산물을 손질한 칼과 도마는 반드시 뜨거운 물로 소독하고 다른 식재료와 교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리도구를 철저히 분리해서 사용해야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여름철 바닷가에서 먹는 무심코 삼킨 회 한 점이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100% 사실입니다. 반박할 내용이 없는 것 같죠? 자, 이런 기사들 겉으로는 전부 다 팩트 체크가 완료된 사실인 것을 위주로 기사를 꾸렸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우리가 적잖이 선동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가지고 뭐라 부르냐, 바로 체리피킹, 선별적 증거를 제시한다, 또는 절반의 진실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이 기사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기사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얘기했던 것 전부 팩트가 맞잖아, 사실만 늘어났어,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이 기사만 놓고 봤을 때 대체로 맞는 말이기 때문에 선동을 당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에서 잘한 것은 하나입니다. 특히 당뇨나 만성 간질환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 환자에게 균이 침투하는 순간 폐혈성 쇼크를 유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취약한 고위험군에 한정해서 좀 폭을 좁혔다. 사실 이것조차도 말하지 않는 찌라시 같은 기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름에 회를 먹으면 전 국민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다 인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는 기사들이 꽤 많습니다. 일단 비브리오 폐혈증이 무서운 이유는 치사율인데, 일단 한번 발병이 되면 그 중에서 무려 50% 절반 가까운 사람이 죽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브리오 폐혈증이 일단 걸려야 할 텐데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통계를 보면은 최근 5년간 평균 냈을 때 비브리오 폐혈증에 확진된 환자 수가 50에서 70명, 평균 60명 내외입니다. 이 중에서 사망자 수는 20에서 25명, 즉 치명률은 35에서 40%로 언론에서 말한 50%에 약간은 못 미칩니다. 그런데 뭐 좀 위험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치명률이 절반이나 된다, 50%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자, 아까 제가 1년에 확진 환자 수가 50에서 70명이라고 했죠. 자, 5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100만 국민 중에 50명이 이 병에 걸리면 확률상으로는 0.000098%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 이 병에 걸릴 확률은 약 100만 분의 1, 0.0001%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중교통을 타다가 사고 날 확률보다도 현저히 낮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요, 로또 2등에 걸릴 확률과 그나마 유사하다고나 해야 할까요? 자,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1년에 수산물과 회를 얼마나 섭취하고 있을까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1년 동안 총 섭취하는 수산물의 양은 무려 55.6kg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거의 최상위에 해당돼요. 이 중에서 회, 날것을 먹는 비율은 약 10에서 15% 내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1인당 먹는 회 섭취량이 약 4에서 5kg 내외라는 거예요.
한 접시 150g 잡으면 전 국민이 1년에 총 15억 접시 이상의 회를 섭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15억 번의 식사 중에 딱 50건에서 60건이 비브리오 폐혈증을 발생시킨다. 이 극악한 확률 때문에 이렇게 기사로서 전 국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게다가 이 50번, 60번의 비브리오 폐혈증 발생률은요, 꼭 난로만 섭취했을 때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피부에 상처가 났을 경우 그 몸으로 바닷물이 입수할 경우, 여름에 해수욕장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혈관을 통해서 바로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고위험군에 한해서요. 간질환 같은. 자, 그러면은 비브리오 폐혈증은 주로 어떤 사람에게 걸릴까요? 특수한 질환 또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과 비브리오 폐혈증 균이 만났을 때라야 이 병이 발병이 됩니다. 정상적인 면역력을 가진 성인 남녀,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이분들은 이 비브리오 폐혈증, 정확히 말하면 비브리오 불니피쿠스라는 균인데요. 이 균은 장염 비브리오 균과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장염 비브리오는 장염이 일으키는 균일 뿐이고, 비브리오 불니피쿠스 균은 비브리오 폐혈증을 일으키는데, 이게 정상 면역력을 가진 성인의 몸에 들어왔을 때 단순 복통과 설사에 그치고 맙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끝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이 고위험군은 핵심 타겟 기저질환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만성간질환, 만성간질환이 뭐가 있냐면 간경변, 간암, 그리고 만성 간염자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의존자, 쉽게 말하자면 알코올 중독이죠. 그리고 당뇨병, 그 외에 면역 저하자, 이거는 뭐 꼭 고령자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몸살 감기, 그 외에 다른 어떤 질병이 의심이 될 때 기운이 좀 안 좋잖아요. 그 스스로 느낍니다. 그런 날에는 날것의 섭취를 권하지 않습니다. 저도 안 먹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을 일으키는 불니피쿠스 균이 해수온 18도 이상에 참거를 해서 한 25도, 26도 정도 되면은 아주 크게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같이 무더운 날에는 보통 한 28도, 심지어 뭐 30도에 육박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비브리오 관련 균들이 바다에 많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계절 내내 한 29도, 30도 유지하고 있는 적도나 열대 바다는 그 비브리오 폐혈증 일으키는 균들이 득실득실되게 그럴 수 있지만 사실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비브리오 관련 균들은요, 또 염도가 중요해서요, 적도 부근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고염도입니다. 고염도에서는 얘들이 잘 살지 못하고 적당한 염도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해 정도 되는 이 정도 위도에서 많이 활성화된다고 보면 되고, 결정적으로 그 적도 부근의 나라들은 날것을 섭취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익혀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나라 사람들이 회를 먹고 비브리오 폐혈증 걸렸던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로 한정하자면 주로 6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까지인데요.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린 사람 환자의 약 80%가 8월에서 9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병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서 특히 우리나라, 전 세계 다른 어느 해역보다도 해수온 상승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어서 지구 온난화가 더 실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심지어 11월에서 12월이 되더라도 해수온이 18도 이하로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이 비브리오 폐혈증을 일으키는 이 균의 활성이 8, 9월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10월, 11월, 심지어 12월까지도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에서 말하지 않은 절반의 진실은 뭘까? 이 절반의 진실이 사실은 앞서 기사에서 소개했던 모든 것을 반박할 수 있는 치명적인 이유에 해당합니다. 장염 비브리오균을 비롯한 바다의 해수 박테리아는요, 전부 호염성 세균입니다. 그 말은 즉 민물, 담수에 닿았을 시 삼탑으로 팽창해서 죽어버리죠. 즉 소멸됩니다. 여러분 그 해안가 일대의 활원 한잔에 가보시면 자연산을 위주로 많이 판매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을 일으키는 균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많은 관광객들이 매일같이 회를 먹어도 그 비브리오 폐혈증이 발병이 잘 되지 않는 이유, 포를 뜨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빨아요. 속된 말로 물에 씻습니다. 수돗물에 씻어요. 그 이유가 이런 호염성 세균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위생 때문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은 생선에 붙어있는
있는 그 수용성, 맛있는 맛성분들이 물에 씻겨 나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축축합니다. 뽀송뽀송한 회를 먹고 싶으면 사실은 그냥 일식집을 가야 되죠. 또 하나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정상적인 면역력을 가진 성인 남녀가 먹으면 가벼운 식중독 정도에서 그치고 대부분은 이 체내 면역계가 방어를 합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절반의 진실. 해안가 일대 성수기 때 많이 관광 가서 자연산 위주로 회를 먹는다고 칩시다. 비브리오 관련 이 균들은요, 근육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애초에 물고기가 그 균에 감염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 떠돌고 다니기 때문에 비늘, 껍질, 아가미 같은 그런 데에만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도마 하나, 칼 하나 가지고 배를 째가지고 내장을 제거하고 아가미 제거하고 포를 뜨고 여기서 물에 씻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그 칼 가지고 회를 썬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차 오염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먹었다가 걸리게 되는데, 특히나 이 드신 분이 고위험군, 간질환자다.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저는 비브리오 폐혈증을 인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무더운 날 자연산이라 하더라도 칼도마 따로 역할 분리하고 소독 제대로 하고 위생관념에 의해서 똑바로 회만 손질해도 이런 불상사 참변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새는 노량진 수산시장 같이 대형 수산시장에서도요, 거의 일식집에 버금갈 만큼 회를 아주 깔끔하게 뜹니다.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거의 일식집 방식대로 포를 뜨고 회를 썰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무슨 수로 이걸 먹고 우리가 비브리오 폐혈증 걸린다고. 마지막입니다. 이게 정말 숨겨진 절반의 진실 중에 가장 치명적인 이유인데, 우리가 먹는 대다수의 생선의 99%가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99%를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사실은 99% 이상입니다. 전국의 모든 시장과 횟집으로 유통되는 물고기의 총 마리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대략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양식이 아니고서는 뭐겠습니까? 여름에 조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태풍이다 뭐다 해서 자연산 수급이 그렇게 원활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수도권, 대구, 부산 등등 대도시권, 내륙지방에선 대부분 다 양식을 먹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양식이 있는 그 수조의 바닷물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 수온이 18도만 넘어가도 여름에 이런 세균들이 득실득실 될 텐데요. 정말 놀랐어요. 수조 속에 있는 그 물들은 어떤 물일까요? 인근의 바닷물에서 끌어온 물일까요? 물론 바닷가 근처 시장이나 화른한 잔에서는 인근에 있는 바닷물을 끌어와서 쓰기도 하지만, 대체로 횟집이나 대형 수산시장에서 쓰고 있는 그 물들은요, 정제된 해수입니다. 살균 처리하는 해수고요. 또 하나는 수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냉각수를 해서 이렇게 차갑게 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여름에요. 보통 14도에서 15도 내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횟감들, 우럭, 광어, 참돔 등등이 적서 수온이 조금씩 다르긴 해도 공통 분모는 14도에서 15도 정도였을 때 얘네들이 그래도 며칠 이상 버티기 때문에 이 정도 수온에서는 비브리오 폐혈증을 일으키는 균들이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리기 위한 필수 조건을 거꾸로 한번 역산해 볼게요. 해안가에 가서 자연산을 드시는데 위생관념이 없는 사람이 손질한 오염된 그 회를 간질환자가 먹는 겁니다. 그러면 폐혈증에 걸릴 확률이 대폭 올라갑니다. 그 경우의 수가 1년에 50에서 70건이라는 거잖아요. 이 극악한 확률 때문에 매년마다 생산적이지 않은 기사를 내고 사람들의 공포를 조장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이걸 보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선동이 되고 있어요. 저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매해마다 이렇게 생산적이지 않은 기사에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쓰고 있다는 것이 참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 회를 여름철에 먹고 정말로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사가 나오면 힘들어지는 것은 어민들이고요, 횟집들입니다. 수산시장이고. 좀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해가 돼요. 왜냐면 아무리 공들여 쓴 기사라도 익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기사라면 조금 오버해서라도 끌어모은 건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현혹돼서 들어가서 봤을 때 절반의 진실만으로 진짜 현실을 덮고 공포감을 확산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공포를 조장하는 절반만 진실인 이런 기사들은 이제 앞으로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